실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백데이터 그대로, 그래서 세무사회의 실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 문제는 기본은 그냥 A형인데 시험장에서는 본인 시험지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감독관 번호는 1220 이렇게 돼서 수원산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제 1번. 3월 20일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을 모두 17,000원에 처분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수령하였다. 자기 주식 처분 손익 잔액을 조회하여 반영할 것. 이렇게 무언가를 조회를 해야 하면 무조건 합계잔액 시산표를 먼저 들어가셔야 합니다. 합계잔액 시산표에 오늘 날짜로 03월 20일 날짜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쭉 하면 중간 정도로 내려오시면 자본이 나오고요. 자본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30만 원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시나요? 그렇죠? 이걸 확인하신 후에 이제 일반 전표에 들어가셔서 03월 20일 3월 20일 자기 주식을 모두 처분했으니까 대변에 자기 주식이 나가요. 자기 주식은 무조건 취득 원가로 나가야죠. 그쵸? 그러면 15,000원에 취득했으니까 3, 3, 5, 15, 450만 원인가요? 네, 450. 그리고 차변에 가서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우리는 17,000원이니까 3, 3, 7, 25, 510만 원을 받았죠? 그럼 원래 60만 원의 이익이 생겼어야지 되는 건데 우리한테 아까 손실이 얼마 있었다고요? 30만 원이 있었죠. 그쵸? 30만 원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먼저 30만 원으로 메꿔주시고, 그리고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30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그쵸? 문제를 푸시고 난 다음에는 시산표에 들어가셔서 다시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처분 손실은 잔액이 없어졌고 처분 이익만 잔액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잔액이 무조건 하나만 있으셔야지 됩니다.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안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액면 1억 원의 사채를 1억 200만 원에 발행하였으며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그랬으니까 날짜는 3월 31일 날 우린 사채를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사채는 액면 금액 1억 원이 되겠고요.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오는 건 1억 200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200만 원만큼 우리는 대변에 사채할 증발행 차금이 생기겠죠. 비싸게 발행을 했으니까. 그렇죠? 비싸게 발행을 했으니까 200만 원만큼 사채할 증발행 차금이 발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4월 30일. 04월 30일. 다음은 4월의 급여 내역으로서 급여 지급일은 4월 30일이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그랬어요. 영업부하고 제조부가 나와 있으니까 영업부는 우리가 급여입니다. 그래서 800번 때 급여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24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생산부는 임금이라 해주시면 되겠죠. 504번 임금. 그래서 2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소득세 등 공제 합계 금액이 우리 대변에 뭐예요? 예수금. 그래서 46만 4,230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되었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진화로부터 외상매출금 5천만 원을 조기 회수함에 따른 제품 매출 할인액, 할인율 1%를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5월 13일이고요. 대변에 일단 외상매출금 진압계 없어져야지 돼요. 그쵸? 5천만 원.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50만 원만큼을 할인을 해줬죠. 맞나요? 네, 할인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차변에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매출 할까지 치시면 됩니다. 매출 할인. 매출 할인. 그래서 매출 할까지 치시면 되겠고 지금은 우리가 제품 매출에 따른 할인액이니까 제품 매출에 따른 할인액, 매출 할인을 406번을 써주셔야 합니다. 406번 매출 할인이 5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으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은 8월 25일입니다. 08월 25일. 자, 부가세, 미납세액하고 가산세 카드로 납부했고, 카드 수수료는 결제대금의 2%를 부과한다 그랬고요. 가산세는 세금과금과 카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 없어지게 돼요. 미지급 세금이 500만원. 그리고 차변에 가산세 817번 세금과금과 가산세가 20만원입니다. 그러면 520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2%의 수수료를 내야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831 수수료 비용이 104,000원인가요? 그렇죠. 2%니까 이만큼을 모두 다 대변에 미지급금 어디에요? 국민카드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거래처까지 모두 표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자, 메인 매출 전표 첫 번째 1월 23일이고요. 1월 23일. 전기에 당사가 유진물산의 외상으로 판매한 제품에 관한 공급 계약이 해지되어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판매했던 걸 반품받은 거죠. 그쵸?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과세 매출에 우리가 제품,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500에 마이너스 50만원, 거래처는 유진물산. 그리고 전자고요. 분계를 외상이라고 처리를 했는데 그냥 얘는 외상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그냥 끝내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말이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유진물산의 외상으로 판매한 제품에 대한 공급 계약이 해지되었다. 그러면 해제됐다는 얘기는 외상으로 제품을 팔았다 그랬는데 해지됐으면 우리가 해제라는 표현이 아니라 환입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계약의 해제라는 게 있고 우린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에 계약의 해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환입이라는 게 따로 또 있어요. 계약의 해제가 됐다는 얘기는 선수금 처리됐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선수금이라고 처리했었던 게 없어져 해지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지금은 해제가 되어 현행 부가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랬는데 판매했던 제품이 그러면 반품됐다라고 봐야지 될 것 같아요. 환입이라고 표현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분계를 그냥 외상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입니다. 02월 01일 날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처 기대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였다. 대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과세 매입이죠. 승용차가 1000cc가 안 되니까, 그쵸? 과세 매입이고 승용차 공급가액은 1000만원에 100만원. 거래처는 기대. 전자 체크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금 종이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니까. 그렇죠? 전자에다 체크하시면 아니 되오시고, 그 다음에 분계는 그냥 혼합이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들어오나요? 그쵸?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은 3월 24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3월 24일 날 정상적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체인 상도무역에 제품을 납품하고 다음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랬으니까 영세 매출이죠. 그렇죠? 제품을 납품했고요. 공급가액은 3천만 원인가요? 거래처는 상도 전자고요. 영세율 구분은 무조건 몇 번이요? 3번. 그쵸? 네. 그리고 분계는 외상. 이해되셨죠? 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은 4월 1일이고요. 04월 1일 날.
판매한 제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장수운송에 운반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으니까 현금과세 매입인가요? 네, 운송비. 그래서 공급가액은 55만 원인가요? 넣어주시면 쪼개지니까 50만 원에 5만 원. 네, 거래처는 어디죠? 장수운송. 그리고 분계는 현금인가요? 네, 그러면 원재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운반비 800번대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은 5월 20일입니다. 05월 20일. 생산부 직원들이 온리푸드에서 회식을 하고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57번 과세 매입의 회식. 공급가액은 49만 5천 원 넣어주시면 나눠지겠죠? 과세 내용이요? 아니요, 카드 과세. 네, 카드 과세. 거래처는 온리푸드. 그리고 카드사는 F2 누르셔서 국민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그냥 카드 511번 복리후생비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복리후생비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메인 매출 전표를 다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부가세 신고와 관련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입니다.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들어가셔서 2기 확정 신고 기한이니까 10월부터 12월이 되겠죠. 그쵸? 내역이 쭉 나와 있고 중간에 계약 기간이 변경이 되었고요. 위에 사무실은 세무법인 우람에게 최초로 임대를 개시하였으며 2년 경과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하면서 보증금만 인상하기로 하였다. 월세와 관리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부동산 문제 꼭대기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만 작성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세금 계산서 이런 것도 신경을 전혀 안 쓰셔도 됩니다. F2 누르셔서 우람 세무법인 우람 동코드는 1, 그 다음에 층수는 2층, 호수는 202로 면적은 120, 용도는 사무실. 임대기간은 2020년 12월 01일, 2022년 11월 30일.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세는 170, 그리고 관리비는 3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2024년 11월 30일까지가 되겠고, 보증금은 5천만 원, 월세는 똑같이 170, 관리비는 3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자율은 1.2%, 2022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율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2023년 현재는 2.9%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거는 변경된 부분이니까 굳이 고치고자 하시면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문제상에서도 1.2%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간주임대로 여기까지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장하시면 정답입니다. 네,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부가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을 하셔야겠죠.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기간은 10월부터 12월이고요.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한다 그랬으니까 위의 자료도 조금 무시하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주어져 있는 대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자료, 매입 자료, 예정 신고, 누락본 있고 기타 자료까지 나와 있으니까 매출 자료에 세금 계산서 매출 공급가액 2억 5천만 원. 그러면 2,500이 되겠고요. 영세율 없고 신용카드 공급가액 그러면 3번에다가 3천만 원에 300만 원. 신용카드 매출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2천만 원 적으셔야 합니다. 2천만 원에 200만 원. 제가 여기 문제상에선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밑에 신용카드 분이 위에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2억 5천만 원 안에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별도인지 아닌지를 표시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라 그랬으니까 위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신용카드는 2천만 원만 입력을 해주셔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 매입액 그래서 1억 8천만 원인데 승용차 2000cc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원재료라 그랬으니까 일단 3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1억 5천만 원이 되겠고요. 1,500만 원. 그리고 3천만 원은 고정자산 매입에 해당하니까 고정자산의 3천에 300. 그쵸? 일단 승용차는 여기에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승용차의 매입은 불공이죠. 불공이니까 16번에 가서 다시 빼야죠. 이쪽 옆에 50번에 가셔서 3천만 원에 300만 원을 일반 매입은 아니니까 승용차니까. 그러니까 매입이 고정자산 매입과 일반 매입이 나눠지니까 그렇죠. 일단 1억 5천과 3천을 분할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3천만 원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16번에다 다시 한번 또 불공을 입력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일반 매입이 2,500이 있으니까 신용카드는 14번에 오른쪽에 일반 매입에 2,500에 250만 원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예정신고 누락부는 7번에다가 7번은 오른쪽 화면에 과세의 세금계산서 2천만 원이 누락이 됐대요. 그쵸? 네, 과세 매출액 2천만 원이 되겠고요. 자, 예정신고 누락부는 확정신고 때 반영하기로 했고요. 납부기한은 22년 10월 25일이고 확정은 1월 25일이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18번은 여기 19번에 가셔서 우리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입력을 해주셔야겠고요. 이해가 되셨죠?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는 다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정신고 누락분에 200만 원의 세액이 있기 때문에 이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을 하셔야죠. 그렇죠? 가산세를 계산하셔야 되니까 26번 가산세. 첫 번째는 신고불성실 일반 과소신고 71번에 우리는 세액은 2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0.1 곱하기 0.25 맞나요? 네. 그럼 20만 원에 그러면 5만 원이 나오나요? 빙고. 납부지연 가산세 200만 원에 대해서 2022년 10월 25일, 2023년 01월 25일. 그래서 92일간의 가산세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확인. 그러면 4480원이 나오네요. 가산세는 이렇게 두 가지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영세율은 없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전자신고입니다. 전자신고.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었던. 여기까지 저장 일단 해주시면 되겠고. 자, 창을 조금 다 닫을게요. 전자신고는 아직 안 해보셨는데, 충분히, 오늘 그냥 이렇게 따라가시면 금방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 회자를 이용하여 22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와 관련 부속서류를 전자신고하시오. 부속서류는 이미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 순으로 진행한다. 전자신고용 전자파일 제작 시 신고 구분은 납세자 자진신고를 선택하고 비밀번호 1234-1234로 입력한다. 전자신고용 전자파일 저장 경로는 C드라이브이며 파일명은 작성연월일로 이렇게 해서 ENC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제출하기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렵지는 않아요. 부가가치세 메뉴에 가시면 여기 전자신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전자신고를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기간은 일단 7월에서 9월이 되겠고요. 07월에서 09월. 정기신고구 세무대리인 신고니까 엔터 치시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의 파일들이 옆에서 보여요. 서식이. 보이셨죠? 자, 그럼 여기에 제작이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화면 위쪽에 제작. 제작을 눌러주시면 비밀번호 입력하라 그랬는데 비밀번호 1234-1234 한 번 더 1234-1234 입력해 주시고 확인. 그러면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죠. 그쵸? 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바로가기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뒤에 화면이 하나가 열리는 게 보이는데 이 창을 조금 내릴게요. 내리시면 되겠고, 이 화면은 그냥 보여주기 화면이에요. 그래서 그냥 닫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닫기를 눌러주시면 그 뒤에 이렇게 교육용 전자신고 변환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순서는 여기 위에 변환 순서가 쭉 나와 있는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처음에 그냥 여기 찾아보기 보이시나요? 화면에 찾아보기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C 드라이브로 가요. 로컬 디스크 C로. 가 있나요? 네, 여기에서 스크롤을 제일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오늘 날짜에 2023년 4월 3일 이렇게 오늘 날짜의 파일이 생기게 돼요. ENC라고 하는 파일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선택을 하시고 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파일이 들어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냥 글자가 영문으로 이렇게 쭉 쳐져요. 자, 이렇게 파일을 일단 불러왔고요. 불러오고 나면 제일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크롤 화면이 움직이니까 여기 막 돼 있는 바를 제일 밑으로 내리면 여기에 이게 얘네들이 다 버튼이에요. 이게 버튼이고 버튼을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형식 검증하기, 그럼 비밀번호 1234, 1234 아까 설정했었죠? 그대로 확인. 그럼 여기에 이렇게 숫자가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결과 확인을 눌러주시면 숫자가 들어오고 내용 검증하기. 그냥 한 템포씩만 쉬어서 넘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결과 확인. 그리고 전자파일 제출. 그러면 여기에 전자파일 제출하기 버튼이 생기니까 제출. 확인. 그러면 접수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면 여기서 그냥 닫기 눌러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건 요대로 순서대로 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점짜리 공짜 문제가 하나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결산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문제 일단 일반 전표에 12월 31일로 영업부가 7월에 구입한 소모품 80만원, 미사용한 소모품 50만원, 당사는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랬죠. 소모품이라 했으니까 자산으로 처리하면 무조건 대변에 사용액이 없어져야 되죠. 그쵸? 대변에 소모품 사용액이 없어져야지 되니까 30만원만큼이 쓴 건가요? 그쵸? 80만원이었는데 50만원 남아있다 그랬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차변에 830 소모품비가 되겠죠. 소모품비 800번대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은행에서 차입한 $10,000가 결산일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남아있으며 기준 환율은 다음과 같다. 전기 말의 환율이 1,575원이었고요. 차입일은 필요가 없어요. 전기 말에 일단 평가를 했다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얘가 1,545원이 됐으니까 30원이 떨어졌나요? 그쵸? 그럼 30만원만큼이 떨어졌겠죠? 30만원만큼 떨어졌으니까 득이 생겼어요? 실이 생겼어요? 득이 생긴 거죠. 차입금이니까. 이해가 되죠? 차입금은 환율이 떨어져야 득이니까. 그러면 대변에 무조건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써주시면 된다 그랬죠. 30만원만큼. 이해가 되셨나요? 차변에는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 어디예요? 하나은행.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외화는 무조건 득과 실을 따져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취득원가는 2,000원인데 얘가 3,300원이 됐었고요. 맞죠? 그리고 얘가 다시 3,000원으로 떨어졌죠. 그럼 300원씩 떨어졌으니까 3만원이 떨어졌나요? 네, 그러면 일단 우리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178번입니다. 178번. 그래서 3만원만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원래는 평가 손실인데 우리한테 뭐가 있었다고요? 평가 이익이 있었죠. 그쵸? 지금 마지막에 평가된 3,000원이 취득가액보다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죠. 취득가액보다 밑으로 안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소멸하면 됩니다.
이것도 우리는 원래 문제 푸시기 전에 합계잔액 시산표에 문제를 풀었으니까 12월 30일로 들어가 볼게요. 30일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존재한다. 13만 원이. 이익이 있었으니까 이익에서 먼저 갖다 메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시. 네. 자, 다시. 자, 우리가 원래 100주를 샀어요. 매도 가능증권 100주를 샀는데 100주를 우리는 주당 얼마씩? 2,000원씩에 샀어요. 그러면 우리는 20만 원어치의 매도 가능증권을 보유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기말에 3,300원이 됐으니까 33만 원으로 늘었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평가 이익이 13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가 이제 얼마가 됐어요? 30만 원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3만 원만큼이 줄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3만 원만큼 없어져야지 되고 원래는 평가 손실이어야 하는데 평가 이익이 있었으니까 이익으로 메꿔야죠. 그쵸? 매도 가능증권은 3만 원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3만 원만큼의 이익이 없어지면 되죠. 이해가 되셨죠? 무조건 상대 계정을 먼저 처리를 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대손이 나왔고 그리고 법인세가 나왔으니까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그냥 엔터 치시면 되죠. 자, 대손은 먼저 대손상각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대손상각 들어가셔서 우리는 외상매출금 받으러옴에 대해서 대손율 1%로 한다 그랬죠? 그럼 1%로 기본 계산이 되니까 외상매출금 받으러옴을 제외한 나머지는 스페이스바로 그냥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결산 반영해 주시면 끝. 그리고 제일 밑으로 내리셔서 선납세금은 그대로 옆에다가 복사 그대로 똑같이 써주시면 되겠고 법인세는 2천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나머지 1,100만 원이 비었나요? 네, 1,100만 원 밑에다가 추가 계상액에다 넣어주시면 어쨌든 법인세는 2천만 원이 되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여기까지를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전표 추가 해주시면 여기까지 입력이 다 끝나셨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열린 창들을 조금 닫고요. 자, 그 다음은 원천징수의 사원 등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 탭을 알맞게 수정하고 수당공제 등록과 5월의 급여자료 입력을 수행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은 강하나인가요? 강하나? 그쵸? 강하나이고요. 일단 부양가족을 등록을 해야 하니까 부양가족에 강하나 본인인데 여성인가요? 그쵸? 배우자가 있나요? 없나요? 배우자가 없이 자녀만 있죠. 맞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부모에 해당하나요? 아, 죄송해요. 이렇게 막아놨구나. 자녀가 있어야 얘가 체크가 되니까 어쨌든 자녀가 있으면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한부모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한부모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한부모 100만 원 해주시면 되겠고 71세 아버지는 양도소득 금액이 90만 원이니까 돼야 안 돼요? 되죠. 60세 이상의 경로자까지. 맞나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근로소득 총급액이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까지 되죠. 네, 그래서 또 60세 이상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딸, 아들 소득 없으니까 다 20세 이하이고요. 그 다음에 언니 강하늘은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맞죠? 중증 환자. 이해가 되셨나요? 기본공제를 장애인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소득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신경 쓰셔야 되겠다. 왜냐면 자녀를 넣어야 얘가 활성화가 되네요. 그쵸? 자녀를 넣어주셔야 한부모가 활성화가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급여자료 입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자료 입력에 일단 항상 들어가시면 수당공제 기본급이 있고요. 상여 없으니까 부
직책도 없으니까 부, 월차도 없으니까 부. 식대가 나와 있는데 식대는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랬으니까 비과세가 맞고요. 자가운전보조금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직원에게만 지급을 하고 실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비과세가 맞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 없으니까 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4대 보험료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급여 지급일은 05월이고요. 5월분이고 지급일자는 31일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 강하나의 기본급은 200, 식대가 10만원, 자가운전 20만원, 국민연금은 85,500원, 건강보험료 59,280원, 장기 요양보험료 7,270원, 그리고 고용보험료 16,000원, 소득세는 19,520원, 1,950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까지가 끝나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동일한 수치만 그냥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를 기본 마무리를 해드리고, 자, 연말정산이 나오는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다 하시게 되면 얘 화면이 22년도 화면이에요. 22년도 화면이라 일단 여기까지 우리 교재 가지고 채점은 다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여기까지를 끌게요. 프로그램은 여기까지를 끄고 저희 카페에 가시면 저희 셀파컴퓨터 회계학원 카페에 가시면 K랩 업데이트 반영해서 기출문제 풀어진 게 있어요. 아시겠죠? 이건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희 지금 학원에서는 D드라이브에 다 있습니다. 얘는 프로그램을 종료할게요. 프로그램을 종료하고요. 우리가 내 컴퓨터 D드라이브에 가시면 회계라는 폴더가 있으실 거고요. 회계라는 폴더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K랩 업데이트 연습용이라는 게 있어요. 2023년도 K랩 업데이트 연습용. 있나요? 네, 얘를 따당 실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C 보호 이런 게 열리시면 여기에 추가 정보 가시면 되겠고요. 추가 정보 가셔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압축 풀기. 회사 등록 들어가셔서 회사 코드 재생성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원산업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1062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수원산업으로. 이해되셨죠? 그러면 수원산업으로 들어가야 여기 있는 회기가 23년도에야 개정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으셔야지 되니까. 그래서 원천징수에 가시게 되면 원천징수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가시면 우리 새롭게 배운 대로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새롭게 배운 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이제 F2 눌러서 문지율 불러오겠습니다. 문지율 불러오셨고, 자 그러면 문지율의 첫 번째 1번은 전근무지가 나와 있죠. 그쵸? 전근무지. 전근무지는 소득명세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문지율 불러오셨나요? 네, 소득명세 들어가셔서 소득명세에 이렇게 종전근무지가 있습니다. 종전근무지. 그래서 여기다가 주식회사 영일전자 넣어주시면 되겠고, 종교 관련 종사자는 아니니까 그냥 부 하시면 되겠고, 0번. 사업자 등록번호는 603810128 해주시면 되고, 2023년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물 보셔야 해요. 프린트물 아시겠죠? 네, 프린트물 보셔야겠고, 23년 1월 1일서부터 2023년 06월 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총 급여액은 1,620만 원이고요. 그리고 상여금은 3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이렇게 숫자 있는 칸들을 만나게 되는데 건강보험료서부터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113,230원. 그 다음에
장기 요양보험료 13,890원. 고용보험료 25,920원. 국민연금 145,800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여기에 소득세인데, 여기에 명칭은 기납부세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만 주의하시면 돼요. 기납부세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전근무지의 세액은 무조건 결정세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결정세액. 그래서 10만원에 만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전근무지는 무조건 무슨 세액을 입력한다? 결정세액. 왜냐하면 기납부는 3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퇴사를 할 때 20만원을 돌려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20만원이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돌려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라에다 낸 세금은 10만원만 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무조건 종전근무지는 결정세액을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가족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가족사항은 우리가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입력이 되어 있고요. 문지율 본인이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으니까 배우자 공제되지요. 그렇죠? 배우자 바꿔주시면 되겠고, 자녀 둘은 다 20세 이하인가요? 네, 소득이 없으니까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보험료서부터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는 부양가족에서 첫 번째 문지율 본인을 클릭해 주시고, 본인 클릭해 주시고, 보험료는 바로 밑에 여기에다가 바로 밑에 노란색 칸을 더블 클릭 따당 해주시면 보험료 칸이 나오고요. 운전자 보험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에다가 12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종료. 자, 그 다음은 또 누구예요? 문가영. 그래서 문가영 클릭해 주시고, 일반 보장성에 또 들어가셔서 따당 들어가셔서 50만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확인. 자, 그래서 보험료를 입력을 했고요. 의료비가 있어요.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 가셔야 합니다. 의료비는 화면 위에 의료비 탭에 가셔서 첫 번째 사람 김민성 배우자를 불러오겠습니다. FE 김민성 확인. 국세청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1번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한 건이고요. 금액은 질병치료비 200인데 실손보험금 50만원을 수령했다 그랬죠. 그래서 200만원 다 넣어주셔야 하고 실손보험금 50만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가빈 FE 눌러주시고, 문가빈 국세청 자료고요. 한 건. 그런데 콘택트 렌즈라 그랬죠. 콘택트 렌즈는 1인당 50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50만원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교육비예요. 교육비도 부양가족 탭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교육비도 부양가족 탭에 가셔서 첫 번째 문지율 본인 교육비 일반에다가 1000만원입니다. 그럼 본인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가영 교복 구입비 70, 현장 체험 20. 그런데 교복 구입비는 한도가 50. 현장 체험은 30이니까 20까지는 그냥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70만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70 대신에 초중고니까 우리 여기 칸을 여기 있는 반드시 초중고 확인하시고 2번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문가빈도 일반 교육비에 교복 구입비 50만원, 영어학원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50만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동일하게 2번 초중고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은 신용카드가 나와 있으니까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등에 가시면 되겠고요. 신용카드 등에 가시면 되고, 자, 문지율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은 3,200만 원인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의 의료비 지출액 260만 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건 상관없죠. 중복공제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350만 원을 빼주시면 되니까 350을 빼주시면 2,850인가요? 2,850 그리고 전통시장에 150 그 다음 대중교통이 100만원 도서공연 신용에다가 100만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문지율 본인의 현금 영수증. 그럼 현금 영수증에다가 다시 3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배우자 김현성의 현금 영수증 찾아가셔서 15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 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드시 어디로 가라고요? 연말정산 입력. 안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연말정산 입력으로 꼭 가셔서 여기에 가보시면 이렇게 빨강 색깔로 나와 있어요. 금액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입력 가신 다음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반드시 해주셔야지만 정답 처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확인. 그러면 금액이 쭉 들어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연말정산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